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기존 연 3.5%로 동결했는데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1년 동안 같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금리는 동결됐어도 한국은행 기조에 몇 가지 변화가 감지됐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금융시장부 오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한 주 전에 있었죠. 네, 우선 한은은 그동안 쭉 이어오던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신호를 이제 올해 첫 금통위부터는 삭제를 했는데요. 네네.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 및 향후 정책 방향의 핵심을 담아서 이제 통화정책 방향문이라는 걸 내놓는데요. 이 통방문에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이번 회의에서 삭제했습니다. 이 문구는 작년 1월부터 꾸준히 이제 통방문에 들어갔던 건데요. 네네. 이 문장이 빠졌다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다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통화정책 결정 방향문에 이제 그런 기조가 담겼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고 금통위원들의 생각에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 한은은 이른바 이제 K 점도표라고 금통위원들의 단기 금리 인상 전망을 같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금통위원이 3.75%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5명 금통위원 전부가 이제 3.5%가 상단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네. 예, 이런 변화 역시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사실 지난해 초반 이후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럼에도 금통위원들이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은 이제 인하 기대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엄포 성격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탓에 한은이 이제 공갈포만 쏘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이번 금통위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상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이 자체가 이전보다는 한층 더 이제 완화적이다. 이런 변화라는 게 채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선택지가 논의 테이블에서 치워졌으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언제 금리를 과연 인하할 것인가로 쏠릴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면 3월에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를 변경을 한다라면 인하라는 점은 명확해졌고요.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국고채 금리, 그러니까 모든 만기 국고채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 3.5%를 하회하는 등 금리 인하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인하 시점이 문제가 되겠죠.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원 누구도 당분간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석 달 내에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좀 과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창용 총재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6개월 내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하는 총재가 보통 특정 기간을 잘 이야기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총재의 해당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3개월은 어쨌든 금통위원께서는 뭐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신 거고요. 그 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변수 저희가 얘기한 대로 미국 연준의 그 물가 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지금 계속 안정될지, 그다음에 지금 예들대로 경기 예측도 소비와 이런 것이 저희가 예상대로 갈지, 또 이런 무엇보다도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가 저희 예상대로 갈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거다. 항상 그렇지만 이런 전제하에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6개월 동안은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를 금리 인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물론 데이터가 변하면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게 제 사견입니다. 네. 6개월을 여러 번 강조를 했네요. 네, 뭐 물론 이제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고요. 그다음에 경제 상황과 데이터가 변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조건도 달았지만 네. 6개월 내에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숨기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한은의 취재원들을 만나보면 이 총재가 이제 평소에도 조금 상반기 중에는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만약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사실상 상반기 중에는 계속 동결을 하겠다는 건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뭐 우선 한은은 이제 금리 변경의 조건으로 물가가 목표인 2%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제 물가가 2%까지 내려야 인하를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2%로 조만간 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건데 네네. 상반기 중에는 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는 셈입니다. 네. 일단 물가 여건이 지금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 한은은 올해 상반기에 3%, 하반기에 2.3%로 물가를 예상을 했었고요. 네. 일단 이 경로를 지금까지는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75달러 내외 정도고 네. 한은이 이게 상반기에는 86달러 정도로 봤던 것보다는 상당폭 아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도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유지를 했는데 네. 이렇게 수출이 조금 더 좋아지는 반면 내수는 조금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수가 조금 더 안 좋다라는 부분은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 압력은 좀 더 약화되는 건데 이런 두 가지 큰 축을 보면은 한은의 전망 경로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물가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농산물 가격은 또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요금의 인상, 물론 이제 상반기 중에는 최대한 억제를 한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홍해상의 물류 차질 문제, 이런 부분들 유가 상승을 여전히 부추길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네. 이런 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이제 물가의 목표 수렴을 확신하기 전에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이제 다시 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은이 라스트 마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라스트 마라톤으로 치면 네.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구간인데 아, 물가 목표의 달성이 이제 마라톤의 결승선 직전처럼 가장 어렵다. 뭐 물가 상승률이 5에서 3%로 내려오는 것보다 3%에서 2%로 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예, 그런 만큼 이제 물가에 대한 긴장을 쉽게 풀지 않겠다. 이창용 총재가 신년사에서는 이제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물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태형건설 워크아웃 사태처럼 이 부동산 PF가 좀 부실해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이 한국은행이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 시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상반기나 뭐 어떤 이런 시간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예상하는 핵심 근거가 이제 부동산 PF 불안인데요. 네. 이게 이제 태형건설 외에도 또 이제 부도 위험이 제기되는 회사들이 따라 나오면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나리오인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경제도 기존 전망보다 더 나빠지겠죠. 예. 하지만 한은은 이제 태형건설 워크아웃에도 아직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은 없다. 회사채 시장도 여전히 안정적이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부동산 PF 부실에 대해서 조금씩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지 않게 관리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22년 말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는 한은이 이제 RP 매입 이런 조치들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것도 미시적인 조치인데 이창용 총재는 이런 미시적인 지원책도 아직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비유적으로 이창용 총재가 한 말인데 대포와 소총이 있는데 네. 아직 소총을 쏠 단계도 아니다 이런 말을 이제 지난 금통위에서는 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포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연초에 실제로 이제 회사채 시장이나 CP 등 단기 자금 시장을 봐도 원활하게 지금 이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수요가 몰리는 조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태형 사태의 파장은 현재까지는 크지는 않고요. 네네. 물론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금리 자체를 급하게 내려야 될 정도로 불안이 깊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은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정책과 이제 미시적인 신용 지원, RP 매입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정책이고 네네. 금융시장이 국지적으로 불안할 때는 그러니까
금리 정책보다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또 한은의 기본 방침이기도 합니다. 네네. 지금 각종 자산 가격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많이 반영돼 있는데요. 실제로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하면 이 한국은행도 연준을 따라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요구가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뭐 굉장히 큰 변수고요. 그렇지만 한은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시각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는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요인이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하는 요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당장 이창용 총재도 시장이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제 6개월 내에는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말을 한 것 자체만 봐도 연준하고는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물론 이창용 총재는 3월 연준의 인하 기대 자체도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은의 다른 관계자들을 만나봐도 대체로 이제 연준이 3월에 금리를 내려도 한은이 이제 단기간 내에 이를 추종하기는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연준은 5.5%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렸고요, 큰 폭 올렸었고, 큰 폭 올렸다가 내린 상태인 만큼 이제 우리가 3.5에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보다는 여전히 더 긴축적일 수 있다. 연준이 한두 번 내려도 우리보다는 더 긴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중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제 전반의 여건도 미국은 작년에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괜찮았고 올해는 조금 1%대 이런 전망도 있는데 둔화될 거라고 보는 중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1.4% 성장해서 올해는 2.1%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 경제의 방향도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당분간은 그 수준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점도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한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이번 금통위에서도 한은 총재가 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직접 엄중한 견해를 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GDP의 100%가 넘는 가계부채 문제는 뭐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가계부채가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가격하고 직결되는데 네. 이창용 총재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했어요. 이창용 총재의 동영상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금리 인하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굉장히 있겠지만 현상에서는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뭐 꼭 된다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자체가 높은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시 상승시키는 룰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에서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네, 자칫 뭐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가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부채도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채 부분 생각하면 빠른 금리 인하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정부가 지난주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제 일십 대책, 부동산 뭐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내용이 이제 지난해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난해에도 이른바 이제 1.3 대책 이후에 집값이 빠르게 반등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부채도 다시 급증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가 겹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가 이제 더 커지면서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한은에서는 적지 않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한은이 뭐 공개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통화 정책의 핵심 변수로 거론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를 고려한 정책 결정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경제 여건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제 올해 금통위원 구성이 좀 많이 변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한국은행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박춘섭 전 위원이 이제 경제수석,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이동하면서 이미 한 자리가 공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20일에 조윤재, 서영경 두 위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네.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7명의 검통위원 중에서 이제 3명이 새로 임명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큰 폭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조윤재 위원하고 서영경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매파 위원으로 꼽히는 분들이거든요. 조윤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에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을 한번 냈었고 네네. 이번에는 이제 하는이 실시하는 이제 9조 원대 금융중개 지원 대출 일종의 조금 유동성 공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어요. 네. 이제 금리 결정이 아닌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제 소수 의견을 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 이 이유가 통화긴축 기조를 지속한다는데 대한 신호하고 좀 엇갈릴 수 있다, 반대 신호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소수 의견을 낸 만큼 매파 소신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물론 이제 새로 임명될 위원들 성향을 이제 예단하긴 이르지만 아무래도 매파 위원 2명이 한꺼번에 빠지는 만큼 금통위가 좀 더 이제 완화 정책에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